여러분, 종강했습니다. 무사히 첫 학기를 잘 마쳤고요. 이제 3주간 겨울방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해요. 감기로 죽다 살아나서요. 아직도 많이 나아졌지만 목소리가 조금 안 좋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학기 무사히 잘 마친 기념으로 어땠는지 리뷰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드리고, 저처럼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좀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의견들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미리. 너무 왜 떨리지 갑자기? 유튜브 너무 떨리네요. 저는 앞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Environmental Technology라고 하는 어떤 환경기술과 환경공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2년제고 디플로마 과정이에요. 저는 너무나 크게 만족했습니다. 너무 만족했어요. 왜냐면 정말 아카데믹한 과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십니다. 정말 수업의 양과 수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 제가 느끼기로는 교수님들도 계속해서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엄청 많이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반의 분위기, 학생들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반은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해 이러면 서로 이제 저희 수업에 잠깐 다른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와서 도움도 주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먼저 저희한테 계속 필요해? 너 어디 관심 있어?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우리 완전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발 도움을 요청해. 제발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과를 정말 잘 고른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면학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 진짜 아팠거든요. 이번 주에 타이레놀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이런 수준으로 에드빌과 타이레놀을 이렇게 교차 복용하면서 먹었는데,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도 나고 막 온몸을 두드려 맞은 거 아니까 막, 근데 내일은 시험이고 막 이래서 막 누워서 했어요. 막 이러면서 누워서 하고 그랬는데 아직 점수가 다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패스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패스의 기준이 70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몇 과목은 간당간당한데 와 진짜 망했다, 나 내년에 또 들어야 되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시험을 치기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패스 70점이지? 미니멈 70점이지? 제가 물었는데 아니야 60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60점이야? 그래서 저 막 시험 전에 막 살았다 막 이랬거든요. 국제 학생들은 저희 과 특성상 인도 친구들하고 필리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인도, 필리핀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 학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 캐나다 언제 왔어? 막 걔네가 물어보면 그럼 난 4년 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영어를 더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3주차 후기 영상에서 제가 우리 반 꼴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거든요. 그때 학기 초에는 진짜 꼴찌였어요. 영어도 못하고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막 요령도 없이 막 이상하게 하고, 실제로 퀴즈를 봤는데 제가 꼴찌를 하고 막 그랬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반 평균이 얼마인지 각자의 점수를
바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내 점수는 내가 아니까 저 바 중에서 막대기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내 거야.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 나 진짜 꼴찌했구나. 막 저 찐이었거든요. 저 진짜 반 꼴찌였어요. 근데 열심히 솔직히 열심히는 안 했고 네, 잘 수업을 따라가니까 막판에는 그래도 꼴찌에서는 벗어났고 제가 진짜 조금 뿌듯했던 순간이 그 반 꼴찌를 했던 그게 이제 일반 화학 수업이었어요. 케미스트리 수업. 그래서 첫 퀴즈 때 교수님이 코멘트로 제니 더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퀴즈 때 제가 A부를 받았어요. 마지막 퀴즈에서. 그래서 교수님이 약간 조금 길게 너 이 코스 동안 엑설런트한 프로그레스를 보여줬다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때 진짜 뿌듯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하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따라갔을 뿐이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엑스트라로 제가 막 더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스스로 평가하자면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평가하자면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떤 짬바가 좀 생겼다. 그래서 이해 안 되던 개념들이 이해가 됐고 몰랐던 용어들을 좀 많이 알게 됐고 대충 눈치껏 아 이건 이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능숙함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여기의 분위기를 잘 몰랐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다음 학기는 이제 초반에 허둥대지 않고 바로 이제 내 하던 루틴을 그대로 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적으로 평가했으니까 정량적으로도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 학기에는 7과목을 들었거든요. 근데 7과목이 수학,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스킬 이 3개는 교양 필수고요. 4개가 저희 전공이었는데 바이올로지, 이콜로지, 일반화학,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랩, 저희 실험실 수업, 마지막으로 오가닉 케미스트리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과목들을 들으면서 제가 세어보니까 총 3권의 노트를 다 썼고 총 4자루의 펜을 다 썼고요. 제가 프린트아웃을 모아두던 바인더가 있었는데 그 바인더도 하나를 꽉 채웠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저한테 남은 거는 둥둥한 바인더 하나, 이미 사라져서 버려버린 4자루의 펜, 노트 3권 남겼습니다. 각 과목마다 평균 4-5개의 퀴즈를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받고요. 가장 과제가 많았던 과목은 오가닉 케미스트리 6개가 있었고 나머지 과목들도 평균 4개에서 6개 사이의 과제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가닉 케미스트리는 제 최애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유기화학은 그냥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에요. 국제 학생으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하면 이제 정식으로 워크 퍼밋을 줘요. 그래서 그 워크 퍼밋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학교도 나오고 그 분야에서 일을 6개월인가 정도만 하면 영주권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민을 시작하는 그것을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는데 부부분들, 가족분들이 이제 다 같이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에 이렇게 유학 후 이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점은 만약에 부부가 한 명이 학교를 다니시면 나머지 배우자는 그냥 오픈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부끼리 상의를 해서 한 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 다른 한 분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무상교육이 또 가능하고 대신에 뭐 영주권을 받기까지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해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영주권 시작이니까 영주권 받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단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영주권을 따고 나서 느낀 건데 영주권이 있고 없고보다 이 캐나다 사회에서 잘 적응했는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유학 후 이민은 너무 영주권 받기까지 오래 걸려. 이거는 단점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영주권이 제대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영주권을 따고 났을 때 나의 진짜 나 영주권을 받을 만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저 같은 케이스 일단 영주권 따고 이민 먼저 하고 진학하는 케이스 일반화 할 순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캐나다에 학위도 없고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의 삶이 좀 단순해요. 몇 가지 선택지가 없어요. 내 비즈니스를 새로 하거나 영주권자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오고 영주권자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국가기관의 창업 수업 뭐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직업학교, 직업수업 같은 것을 들어서 거기에서 연계되는 것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일하고 있던 곳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거나 뭐 약간 이때 학교를 간다는 선택을 하면 선택지가 확 넓어지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 후 진학을 하게 되면 어쨌든 도메스틱 학생으로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학비가 국제학생보다는 한 3배, 4배는 싸죠. 그리고 그 학비마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 뭐 이런 데서 그랜트라고 하는 학비 보조금을 받아요. 학기마다 학비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보조금이에요. 그랜트는 정말 그냥 제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정산 할 때 내 수익으로 보고는 해야 하지만 빚은 아니에요. 대출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랜트를 주는 기준은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거 혹은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구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내가 학교를 감으로써 일을 하지 못할 때 얼마큼의 수익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줘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저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비의 2배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2배에서 2.5배 정도 그냥 그랜트로 나와요. 네, 한 학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 학기가 3개월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 받고 학교 다니는 기분이 나요. 그래서 영주권자인 상태로 학교에 진학을 하면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큰 장점은 있죠. 하지만 가오가 떨어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나는 뉴커머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주권까지 받았고 캐나다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느 정도 좀 알고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죠. 나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학 후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이미 나는 학교 학위도 있고 캐나다의 학위도 있고 학위를 바탕으로 한 어떤 관련된
그 경력도 생기고 있는 찰나고 이미 저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거죠. 이 캐나다 안에 커뮤니티에서 정착을 했다는 기준으로만 보면 제가 한참 뒤처진 거죠. 저는 영주권 땄지만 이제 1학년 1학기를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장단이 있다. 물론 어떤 걸 선택하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모양이 좀 바뀌는 것 뿐이고. 그래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에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한번 감히 아무것도 아닌 쪼렙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하든 다 멋있으세요. 다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약간 성향이 내가 말이 많은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으면 너무 후져 보여요. 그래서 그 영상 편집할 때도 제가 생각보다 제 말을 엄청 많이 자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었어 이러면서 막 다 날려버려요. 제가 했던 말들을. 혹은 너무 경솔한 발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 날리거든요. 이 자기 검열이 거의 뭐 방송통신위원회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45분을 떠들었는데 과연 제가 마음에 부채감이 되게 항상 있었어요. 이 뭐 학교 다니는 일상을 누가 궁금해한다고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도 되나. 그래서 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언젠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종강하자마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겨울방학 3주 동안 스스로 세운 몇 가지 좀 계획이 있어요. 짧지만 그런 거 마무리 잘하고 2023년 마무리 잘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